저는 이낙연과 함께하는 그 새로운 미래 창당준비위원장 이석현입니다. 제 고향인 전라북도에 오니까 더욱 훈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오늘 내일 이제 전라북도 도당 창당대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신당 창당을 취지도 말씀드리고 특별히 우리 전라북도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저께 정동영 고문께서 이낙연 대표가 콩나물 국밥집에 가서 푸대접 받았다 하는 말씀을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이나 되는데 국민 수로 말하면 1978명이 지금 집에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5분의 1인 448만 명은 세 군데 이상에서 빚을 내서 더 이상 빚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또 그리고 그분들은 한 달 수입의 60% 이상을 대출 이자 갚는 데다가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이면 60만 원을 대출 이자로 갚아야 되니까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우리 영세 상공인들 지난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빚 내서 장사해왔는데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고 공공요금은 공공요금대로 다 올라갔고 또 소비자 물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주부들이 장 보러 가기가 겁이 날 지경이 됐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는 지금 지난 윤석열 대통령 들어선 지 지난 1년 동안에 온 가족이 집단으로 자살을 하는 가정이 무려 9가정이나 됩니다. 이렇게 국민 생활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또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안보를 잘한다든가 안보에 힘쓴다지만은 국민들은 전쟁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막된 좀 분노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독단에 빠져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또 민주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이 제1야당을 만들어줬습니다. 제1당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바로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잡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하루한 날 방탄 어제도 방탄 오늘도 방탄 또 내일 또 방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민생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온 국회의원들이 숫자는 많지만 줄 세워가지고 방탄에만 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탄과 검찰공화국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미래 신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라북도는 더합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도 전라북도는 무려 1,50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전국에 17개 광역시도가 있는데 16군데가 다 작년보다는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라북도만 예산이 반대로 줄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국회의원 10분들이 유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국장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10개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9개로 줄여놨습니다. 이것을 2월 국회에서 10개로 도로 붙여놓고 해서 수정 의결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이 이것을 당론으로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 눈치만 보느라고 이재명 대표 심기를 거스르면 공천을 못 받을까 염려를 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당내에서 발언권들이 없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의원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만금, 올스톱입니다.
전라북도에는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유능한 국회의원을 뽑을 수가 있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은 싫고 오직 민주당 후보가 나오니까 친하고나 거기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당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좋은지 저 사람이 좋은지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선택권이 전라북도 주민에게 주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만이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천장이 곧 당선증이기 때문에 오직 당대표 눈치만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당이 생겨가지고 민주당이냐 신당이냐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당대표 눈치보다는 전라북도 도민의 눈치를 더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질적 선택권 드리기 위해서 우리 신당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도 지금 국민의 3분의 1이 여당도 싫고 야당도 싫다. 정치 무관심층입니다. 여야의 극단적인 대결과 대립 정치, 여기에 혐오를 느껴서 정치로부터 고개 돌리고 있습니다. 그 3분의 1로 국민들이 우리 국민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당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당은 평범한 사람들의 정당입니다. 거창한 훈장 가진 사람들, 경력이 많은 사람들의 당이 아니고 살아오는 과정에서 훈장이 없더라도 다르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생활인들의 정당이 바로 우리 새로운 미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전라북도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덧붙일 말씀은 며칠 전에 정동영 민주당 고문께서 이낙연 대표가 전주의 어느 콩나물국밥집에 갔다가 결실을 쓰자고 했는데 거절당하고 쫓겨났다. 이것이 전주 민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터무니없는 그것은 날조입니다. 바로 그 명희 콩나물국밥집은 경원동에 있는데 이낙연 대표의 단골집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처가가 전주입니다. 전주 올 때마다 자주 들르는 단골집이고 그날도 일요일 아침에 전라북도의 문화예술계 인사들 10여 명과 조찬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약을 해놨었습니다. 예약을 했고 예약에 따라서 그 별실을 예약한 대로 일요일 아침 7시 50분에 도착해서 9시까지 식사를 잘하고 나왔습니다. 아주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 여사장님께서 참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또 아침 식사가 좀 길면 실은 안 좋아하는 것인데도 충분히 말씀 나누라고 시간도 넉넉하게 주셔서 9시까지 대화를 나누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쫓겨났다는 것이고 무엇이 전주 민심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정동영 의원은 그런 말을 지어내는 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민주당에서 그런 날조된 사실을 주어가지고 말씀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민주당의 실태입니다. 이런 정치 공작, 구태 정치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구태 정치냐 새로운 정치냐 바로 대결의 한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언비어 만들고 날조한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수많은 유튜버들을 동원해서 이낙연을 악마화하고 그렇게 전주 민심이 그렇고 콩나물밥집에서 쫓겨났다는 걸 기정사실하면서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나 많은 그런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민주당입니다. 우리는 그런 구태 정치로부터 정말 벗어나야 합니다. 새롭고 밝은 정치, 국민에게 솔직한 정치,
이걸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선 것입니다. 정동영 의원은 정중히 사과해야 됩니다. 사람이란 잘못 알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바로바로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지금 범죄팀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합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류시켜 놨습니다. 하나하나 가지고 법률 문제로 하게 되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사과를 기다리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중한 사과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어볼 수도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정동영 전 장관님 교육에서 신당 창당을 하셨어요. 예. 결국에는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예. 항상 신당을 창당할 때 여러 취지들을 가지고 국회 정치를 타개하겠다라는 어떤 주장들을 하시는데 결국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우선 그 말씀하시니까 말하는데 정동영 의원님도 2016년에 안철수 의원을 따라서 국민의당으로 출마해서 당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낙연 신당이 민주세력을 분열시킨다 말하는데 그런 말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세가 전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양극단에 있는 대결의 정치,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현수막에 염증이 났습니다. 요즘은 현수막 못 걸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저속한 조롱과 비난, 저주, 오략으로 가득 찬 현수막을 양당이 걸어왔습니다. 그런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우리 그런 걸 떠나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자, 포용의 정치를 하자,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나섰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없습니다. 김대중 정신이 무엇입니까? 포용과 화해의 정신입니다. 노무현 정신이 무엇입니까? 대화의 정신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것이 일치 없고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저 줄서기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 민주당 참 정신을 제대로 담아내는 당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로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도민들은 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는 전라북도 인사들이 어느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예. 소개하는 인사들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대체로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극도로 신중한 입장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신당을 희망하고 있고 또 현역 의원들도 지금 무척 갈등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고 서로 우리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상황을. 또 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도 우리 신당 불의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신당이 어떻게 되거나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 세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거대 양당의 그 블로킹 정치, 자기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정치에 가로막혀서 진출할 수 없었던 수많은 참신한 세력들에게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인물을 내세우는 데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많이 있습니다. 소개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소개할 단계는 아니고 좀 있으면 이제 발표합니다. 처음 오늘 영입자 첫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중앙당에서 지금 영입자 몇 명 발표를 하는데 차차로 발표합니다. 신원식 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 우리가 이제 오후 5시에 완산구에 있는 롯데시네마 2층에서 전라북도당 창당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실은 이제 선출 절차가 있지만 도당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있는 분이 신원식 씨입니다. 전에 정무부지사를 지내신 분이죠. 바로 그런 분도 이제 이미 노출되는 분입니다. 오늘 발표합니다. 그럼 약간 중요하긴 한데. 예. 뭐 전통문화전당에서 도당 추동식을 하려고 했는데 예. 접수가 됐다가 다시 불허가 돼서 예. 이게 어떤 압력이 있었다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통문화 전당에서 하려고 신청을 했었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일부 공지까지 띄웠었습니다. 그랬는데 안 된다 연락이 와가지고 이게 왜 안 되는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아까 얘기한 롯데시네마 2층으로 장소를 어제 갑자기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청문회에서 전부 지역구의 전체 지역구의 의원을 다 냅니다. 예, 다 냅니다. 그럼 누구 오시나요? 내일 우리는 이낙연 전 대표를 뭐라 그러냐면 민재위원장입니다. 이낙연 위원장 오시고 또 창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해서 창준이 간부들이 오십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선이 민주당이 진행 여태까지 적극 조사를 했고요. 예. 아무래도 경선 공천 유불리에 따라서 예. 상당히 참여하실 수 있는 인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우려고 했지만 어차피 또 그분들이 그분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비율을 봐도 그런 분들은 소수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인물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이제 그 경선이 아마 2월 말쯤에 있을 걸로 보이죠. 민주당 경선이. 근데 경선 이제 아시다시피 경선 절차에 참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당도 못하고 도석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그 현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결단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은 민주당이 말이 시스템 공천이지 시스템 공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검증위원. 고양시에 있는 최성 전 시장 또 경기도 시흥에 있는 김윤식 전 시장 다 검증에서 잘렸지 않습니까?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김윤식 시장 같으면은 그 지역의 경쟁자가 조정식 사무총장입니다. 실세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최성 시장 그 지역에 있는 현재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안 좋아한다 하고 평소에 바른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알 수 있고 또 이제 저기 윤영찬 의원이 분당에서 잔류했지 않습니까? 탈당 안 하고 잔류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주당의 그 원외 세력들이 나서가지고 제명해야 한다 윤영찬이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래서 비명계가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차차로 위기의식을 느끼면 더욱 사람들이 판단을 행동을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위원장님 출마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 고향이 이제 전북 익산에서 낳고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니고 이제 대학교를 서울대 법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캠프에서 우리 이낙연 캠프에서는 저보고 익산에 나가라 그래요. 익산에 출마해서 익산 선거도 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10개 지역을 돌면서 지원 요새도 하면은 바람을 일으키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일이 너무나 지금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당을 하고 나서도 앞으로 이제 전국의 지원 요새도 다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못하고 생각을 깊이 못해보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에서 판단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낙연 씨가 새로운 문제가 주도 그 세력권이 전남 경주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그 영향력을 미치기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데요.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태어난 곳이 이제 그쪽이지만은 이낙연 대표 태어난 곳이 그쪽이지만은 전라북도에는 또 이 저도 있고 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세균 전 의장이 우리 전라북도 분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절벽에서 잡았던 남북까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당대표 그만두고 통합비대위 구성하라는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어떻든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용기를 가진 분이 또 우리 전라북도 출신의 정세균 전 의장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청들을 많은 분들이 했지만 듣지 않아서
결국 신당에 나오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는 호남 중에서도 소위도 못이 전라북도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국회 부의장을 할 때, 19대 국회 부의장을 할 때 KBS 전주방송에서 저보고 인터뷰를 하자고 해요. 왜 저보고 인터뷰를 하자고 합니까 했더니 전라북도에서 이 국가서열 10여 안에 든 분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이 소위가 전라북도가 많이 됐다는 걸 느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라남북도 입장에서도 전라북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들이 너무 존재감이 없고 솔직히 제가 민주당을 지금 오랫동안 해왔고 탈당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전라북도 국회의원들 이름도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그만치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당대표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일들 해야 돼요. 아니 선거구가 9개로 줄어든다는데 그럼 빨리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걸 바로잡자. 2월 국회에서 이걸 수정하자. 당론을 빨리 정해야지. 왜 그걸 못합니까? 그렇게 하자는 요구를 했단 말도 못 들어봤습니다. 개개인이 그냥 당대표 돈 받지 않나서 공천받는 데만 급급하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도민을 더 두렵게 하려면 선택할 수 있는 여자 있어요. 지금은 실질적 선택권이 없어. 민주당이 내놓은 후보를 찍거나 말거나 되어버린 거예요. 신당이 나오면 둘 중 하나서 유능한 사람을 골라서 찍어요. 그렇게 뽑힌 사람은 당보다는 도면 눈치를 보거든요. 이렇게 뽑아놓으면은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용기 있게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 국회의원이 10명이나 있는데도 누가 국회의원인지도 잘 모르겠는 상황이 되어갖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한 몇 석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이라도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당이 나오면은 의뢰이 처음에는 반대가 빗발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 기득권 세력들은 위협을 느끼니까 반대를 합니다. 스피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분들이고요. 그런데 중도는 말이 없습니다.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다고 하는 3분의 1의 국민들, 여론조사하면 나오는 3분의 1의 국민들은 스피커가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지금 현 정치권 정치 세력이 윗물이라면 이 신당 지지층은 아랫물입니다. 아랫물이지만은 이 소리가 없지만은 흐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도한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미세한 흐름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에 대한 지지도 지금 기대가 늘고 있는데 다만 지금은 이름도 인지해졌어요. 이낙연 대표 탈당 선언한 것도 이제 일주일 됐어요. 그리고 신당 지금 창당도 안 했어요. 2월 초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지가 미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창당하고 나면은 이제 2월 저는 그걸 하순으로 봅니다. 2월 하순쯤 가면은 이 신당에 대한 중도 민심이 분출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상당한 의석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측이 어려워요. 다만 사례를 보면 2016년에 안철수 국민당 만들었을 때는 바람이 선거 한 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3월 달에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북도가 그때는 11개 의석이었는데 9개 의석을 휩쓸었어요. 그 바람이 신당 바람은요 늦게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나면 또 일거에 굉장히 빠르게 번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우리 지금 신당의 취지에 공감하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보시기에 전라북도 국회의원 이름을 작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 그다음 친명계라고 예. 볼 수 있는 의원들이 누가 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친명계 같아요. 친명계 아닌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명계면은 목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목소리. 반대요. 당에서 무슨 말을 할 때 반대하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전라북도들. 그래서 더욱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출신이고 국회의원을 6번 했고 부의장 됐고 유해지에 가가지고 경기도 안양에까지 가가지고 민주당을 30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 의원들을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치 활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뭐 경선이나 공천에서 정책 홍보를 하겠네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다 친명계니까 경쟁자들도 거의 다 친명계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경선에 나선 분들도 다 누가 비명계인지 제가 잘 몰라요 지금. 그래서 다 친명계끼리 하는 거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좀 의로운 정치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의롭고 정의롭고 바른 말하는 사람 길게 내다보면서. 근데 그 민주당이 좋은 의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전라북도 의원들 좋은 의원들 많이 계시고 좋은 의원들이 많이 계신데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왜 이낙연 대표가 탈당 의견 내는데 탈당 의견 내는 날 그날 뒤통수에다 대고 130명이 막 서명을 해가지고 욕설을 해야 되겠습니까?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그 1인 집권 체제가 확고히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1인 정당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고쳐줄 수 없는 정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반대가 없는 정당이라는 건 비정상적인 정당입니다. 어느 정당이나 김대중 대통령 정치하실 때 권위주의 정치 시대 아닙니까? 그때도 제가 개혁 모임 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탄압받던 전두환 시절에 청년 때 비서를 했던 사람이에요. 비서했던 사람인 제가 1992년에 국회의원 초선됐을 적에 옛날 재정부 의원과 함께 국회 개혁 모임을 만들어서 권위주의 정치 타파하자. 김대중 총재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적인 그런 단체 활동을 했어요. 그래도 허용했습니다. 공천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허용과 화해, 반영 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른 말하면 바로 잘라버려요. 제가 왜 2020년에 공천을 못 받은지 아십니까? 안양에서 제가 옛날에 여기 평민당 때 익산에서 출마하려고 하다가 이협 선배님이 출마하시겠다 해서 여보게 나보다 10년 선배 아닙니까? 남성고등학교로 나와 서울법대로. 여보게 내가 더 급하네. 내가 좀 먼저 하세. 하길래 벌써 제가 올라와서 산설구 물설은 천리타양 안양에 가서 출마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가 보수의 텃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출마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차점 2등을 했더니 중앙당, 평민당 중앙당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어떻게 2등을 했냐.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당선자는 성남에 한 명 있었고 2등도 4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 그 뒤에 열심히 갖고 가지고 국회의원을 제가 거기서 6번 했지 않습니까? 그 의장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 말을 하게 됐죠? 1인 집권. 1인 집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2020년에 제가 공천을 받았으면 국회의장 영순입니다. 왜냐하면 7선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과거에 6선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찬 대표한테 바른 말을 당무회 때 많이 했더니 한 번은 사무총장이 저한테 그래요. 당무회 때 선배님 말씀 좀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안 좋아합니다 이래요. 자네들이 말을 하니까 아니 무슨 당무회가 10분 만에 끝나는 당무회가 아니라 토론이 시작이지. 이해찬 대표가 권위주의니까 말들을 하는 거. 제가 비판을 자꾸 했더니 미움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에 여론조사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 당헌당규에 공천 측정을 하는 거. 제가 44%고 차점자가 22%였어요. 20% 이상 현저한 차이가 1, 2등 사이에 나면은 1등을 지명공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당규에 있는데 지명공천을 않더라고. 그리고 경선을 하라 하더니 2%를 쳤다고 하더라고. 왜 줬나 내력을 보자 했더니 컴퓨터에서 나온 거라 알 수가 없다 이러더라고. 그런 공천들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공천 못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3월에 경선을 했는데 3월 초에 2월 말 3월 초에 몇 달 전인 2019년 10월에 이미 증권가 정보지에 공천 못 받는 사람 10여 명의 명단이 돌았었습니다. 거기에 이석천, 이종걸, 신경민, 심재권, 유승희, 오재세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시스템 공천이라 그렇게 경선도 했는데 공천 결과를 봤더니 대부분 다 들어맞았더라고. 그런 공천들을 했어요. 그래서 1인 집권 체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말이 시스템 공천이지 지금 민주당 시스템 공천 하는 것은
명스템 공천. 이재명 대표에게 잘 배우는 사람들끼리 시스템을 짜는 거죠. 아까 검증만 봐도 아까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기 보십시오. 시흥시에 아까 김윤식 전 시장 검증에서 탈락됐는데 이유가 있다면 그 지역에 민주당 사무총장인 조정식 씨가 있다 그것뿐이에요. 조정식 의원은요 2020년에 공천받을 때도 경선 없이 그냥 지명 공천받았어요. 그때는 경선하면 김윤식 씨가 유리하다는 설이 파다할 때였는데 이해찬 대표가 선거 막판에 남들 선거운동에 정신없을 때 그냥 지명 공천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꿔서 경선 못 온다고 그랬어요. 경선 여론조사 이틀 돌리면 되는데 그런 공천들을 1인 체제에서는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공천 하는 것에 사람들이 지금 믿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마음이 뒤숭숭한 것입니다. 또 말씀 있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